자, 이번에는 5번입니다. 그림 가는 직선 도선이 수평면에 놓인 나침반 자침과 나란하도록 실험 장치를 구성한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스위치를 닫고 나침반 자침의 방향을 위에서 본 모습이랍니다. 자, 5번에 나침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북쪽은 지금 이렇게 북쪽이라고 해놨는데요. 여기가 북쪽이죠?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침판이 그럼 북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갔어요. 나침판이 이게 A, B고요. 가본 그림에서 A, B고요. 나침판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N극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나침판의 N극이 오른쪽으로 돌아갔죠?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바늘이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오른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뭔가 힘을 작용했다는 얘기죠. 나침판에.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기 위해서는요, 전류가 A, B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약에 위로 흐른다면, 이렇게 흐르면 감아지니까 왼쪽 방향으로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랑 지구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의 방향, 위쪽 방향, 이쪽 방향과 도선에 의한 자기장, 왼쪽 방향 합해서 왼쪽으로 기울어져야 돼요. 합력 벡터인 방향으로. 근데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그럼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흐른 거죠. 아래쪽으로 흘러야지만 이렇게 형성이 돼서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형성이 되니까 요거랑 지구 자기장에 의한 방향과 합해져서 오른쪽 방향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전류는 A에서 B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나에서 저항의 저항값만을 증가시켰대요. 저항값이 증가하면 전류의 세기는 줄어들죠.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한단 말이에요. 전류가 감소하면 자기장, 요거 감소하면 자기장의 세기 감소하죠.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면 오른쪽으로 작용한 힘이 줄어들죠. 이게 줄어들면 돌아가는 각도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겠죠. 됐죠? 자, 그러면 증가시켰을 때 나침판의 자침의 모습을 그러면은 이거보다 저항값을 증가시키면은 전류가 줄어들어서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더 각도가 좁아져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더 좁아진 거 찾아보세요. 그러면 2번은 아니고 1번, 3번, 5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집게 PQ의 위치만을 서로 바꿨대요. 그러면 PQ의 위치를 바꿨다고 하면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꾼 거죠. 그러면 PQ의 위치를 바꾸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하고 감아주면 이렇게 되니까 왼쪽 방향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나침판은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1번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은 종이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A, B와 나침판 PQ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나침판 자침의 N극이 P는 북서쪽, 그 다음에 Q는 북쪽을 가리키고 도선과 나침판 사이의 간격은 D로 일정화됩니다. 자, 여기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있는데 여기에 나침판 P가 있는데 이 P의 N극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리키고 있대요.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북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북이라고. 여기가 북쪽. 오른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면 얘는 북서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나침판이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주는 외부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쪽 방향의 자기장과 지구 자기장 이 북쪽을 향한 거와 합해져서 이쪽 방향이 된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기 위한 걸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Q 나침판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북쪽을 가리키고 있대요. 됐죠?
자, 그러면 A에 들어가는 방향이냐 나오는 방향이냐 또는 B에 들어가는 방향이냐 나오는 방향이냐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생겼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Q에는 지금 나침반 바늘에 영향을 안 줬죠. 영향을 안 줬다는 얘기는 A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 방향과 B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B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A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B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A에 의해서는 이렇게 돼야지만 요거는 없어지고 지구 자기장만 남는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여야 됩니다. 네,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냐? 자, 봅시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간다고 쳐보세요. 들어가는 방향. 그럼 얘는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개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같기 위해서는 요놈이 더 세야 되죠. 그렇죠? 요놈의 전류가 A의 전류가 B에 흐르는 전류보다는 커야 돼요. 거리가 먼데 자기장이 B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요놈이 전류가 커야 돼요. 전류가 세야 돼요. 그럼 이게 세다면 거리가 똑같은 경우에 A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P 위치에 있는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여야 되죠. 그럼 얘가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A에서는 이쪽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B는 위쪽 방향인데 알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전류가 더 세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알짜 자기장이 이렇게 되면은 나침판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나오는 방향이란 얘기예요. A는 나오는 방향, 그럼 B는 들어가는 방향이란 얘기예요. 얘는. 그럼 A와 B 사이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존재합니까? A와 B 사이 0지점 존재하지 않죠? 여기가 0이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각각 D, ED이고 중심이 점 5인 두 원형도선 PQ가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P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각각 일정하고 P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I인 전류가 흐른답니다. 자, 요게 P고요. 반지름 D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Q고요. 반지름 ED랍니다. 이게 Q고요. P에는 이렇게 전류가 I만큼 흐른답니다. 표는 Q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이 Q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IQ와 5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여기 자기장 색이 B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서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0이 되는 조건을 찾으면 돼요. 과정 1에서 B가 0이 되는 거, B가 0이 되는 경우가 나왔죠. 과정 1에서 B가 0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요 I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여야 되냐? 요거랑 같으면 되죠. P에 흐르는 전류와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P에 흐르는 거는요, 뮤0 나누기 2 I 나누기 반지름 D예요. Q에 흐르는 거는요, 뮤0 나누기 2 그 다음에 I Q에 흐르는 거 나누기 거리 ED예요. 반지름 ED. 거리 ED. 따라 두 개가 같아야 돼요. 따라서 IQ는요, 뭐가 돼요? 2배 I가 돼요. 됐습니까? 따라서 가번, 동그라미 가는 2I입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자, 이게 2I가 흘러야 되는데, 어느 쪽? 여기 0이 되기 위해서는요, 얘가 이렇게 흐르니까 P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돼요. 그렇죠? 그럼 0이 되기 위해서는 Q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죠. 그럼 이렇게 흘러야 되죠, Q는. 그러면 Q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가요? 2I가. 따라서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시계 방향 맞았습니다. 니은 맞았고요. 5에서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O에서 P에 의해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자, 과정 2가 디귿 보시면 과정 2가 B0예요. 어떨 때요? IQ가 4I일 때. 요게 4I만큼의 전류가 흐를 때. 요게 4I만큼 흐를 때 자기장이 0이래요. 자기장이 B0래요. 그럼 두 개 합해 보세요. 얘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이거 더하기 마이너스 이거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뮤0 나누기 2 I 나누기 D 빼기 이건 이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요. 뮤0 나누기 2 4i일 때입니다. 표에서 IQ는 4i라고 했어요. 2D 이거가 바로 B0래요. 그럼 이거 하면요 2 되죠?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뮤0 나누기 2 I 나누기 D 요게 B0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기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취하면 됩니다. 세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에 의한 거는요. 요거죠. 이거랑 절대값 같죠? 따라서 이거 뭐예요? 자기장 B0. 자기장의 세기는 B0. P에 의해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 근데 2B0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그 다음은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실험이랍니다. 그림과 같이 원형도선을 수평면에 대해 수직으로 놓고 원형도선의 중심에 나침판 자침의 N극이 북쪽을 향하도록 실험장치를 구성하랍니다. 북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형도선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나침판을 놓은 겁니다. 이렇게 북쪽을 향하도록. 여기가 지금 이렇게 북쪽이에요. 여기가 북이에요. 여기가 남이고요. 이렇게 노래입니다. 나침판 N극이 북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노래입니다. 스위치를 닫고 나침판 자침의 N극의 회전각을 측정하랍니다. 그랬더니 북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갔대요. 그럼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 도선에 의해서 힘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받아야지만 이 힘과 지구 자기장에 의한 힘과 합해져서 이쪽 방향으로 나침판이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나번 그림처럼. 됐습니까? 됐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 연결된 거 여기가 지금 플러스로 돼 있고요. 여기 연결된 거 이게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고 나침판 자침의 N극 회전각을 측정하랍니다. 회전각이 세타라고 나왔어요. 회전각이 세타. 그 다음에 나에서 가변 저항기 저항값을 증가시켜요. 자,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 감소하고 자기장의 세기 감소해요.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면 이 방향의 힘이 작아지니까 이거는 이렇게 있던 바늘이 이제 북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즉 각도가 작아지겠죠. 세타가. 나번 그림에 있는 세타가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에서 원형도선의 반지름만을 감소시켜요. 원형도선의 반지름이 감소가 되면 거리가 가까워지죠. 이거예요. 요거 곱하기 I 그 다음에 D인데 요 반지름인데 거리 요 놈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장은 커져야 되죠.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 커지면 요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각도는 세타보다 더 커져야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찾아야 됩니다. 기억. 나에서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동쪽, 북쪽, 남쪽, 이쪽이니까 동쪽. 맞았습니다. 니은. 다에서 나침판 자침의 N극의 회전각은 세타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에서 저항값이 커지면은 자기장 작아지니까 세타보다 줄어들어야 되죠.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라에서 나침판 자침의 N극의 회전각은 세타보다 크다? 반지름이 작아지면은 요거 작아지는 거니까 자기장 세지죠? 세타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다음은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인데
탐구 보세요.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와 원형 도선 B를 종이면에 고정시키랍니다. 도선 A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 도선 B가 있어요. A에만 세기가 I1인 전류를 흐르게 한 후 B 중심 O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래요. 그랬더니 그게 결과가 나의 결과가 B0예요. 여기 I1이 흐른대요. I1. 따라서 이 B0는 요거에 의해서만 형성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과정 나에서 B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기가 I2인 전류를 흐르게 한 후 O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면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I2를 흐르게 했대요. 그랬더니 다의 결과는 다의 B 값은 0이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A에 의한 과 B에 의한 게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죠. B가 이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줬어요. 그럼 이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럼 A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러면 A의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위쪽 방향으로. 그렇죠? 따라서 보기에 보시면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동그라미 기억이다. 맞았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그 다음에 가는 동그라미 가는 B0이다. 라가 지금 요거예요. 요게 가로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 라 과정 보세요. 과정 다 해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을 요거를 2I로 해요. 2I로 증가시켜요. I1으로. 증가시킨 후 5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래요. 자, 그러면 요거 없을 때 B에 의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B0 했어요. 근데 B에 I2가 흘렀더니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이 I2에 의한 자기장은 바로 B0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전류가 2배가 돼요. 전류가 2배가 되면 자기장 2배가 되죠. 그럼 요거에 의한 자기장이 2배가 된단 말이에요. 이 B0가 되고 요거는 B0가 있으니까 요거 빼주면 B0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가는 B0입니다. 디귿 라의 5에서 라의 원점 5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입니까? 요거에 의한 영향이죠?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입니다.